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오늘 오후 4시 누리호 2차 발사를 목표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변수긴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이번에 누리호가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사될 예정인 누리호에는 지역대학 최초로 조선대학교가 개발한 인공위성이 탑재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2명씩의 민주당 후보가 의장직 경선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투수진 침체에 이어 타선까지 부진을 겪으면서 중위권도 지키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고흥 나루우주센터에는 누리호 2차 발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누리호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나루우주센터와 15km 떨어진 고흥 남열 우주발사 전망대. 짙은 해무 사이로 우주센터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인근 전망대에는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날씨가 조금 변수가 있는데 날씨는 바람은 없을 것 같아요. 바람이 없지 않니? 그래 바람이 없으니까 무난히 올라가서 성공할 것 같아요. 고흥 유자밖에 없었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은 또 우리 고흥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또 전 세계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바다 사이로 우주센터와 곧바로 마주하고 있는 여수 낭도의 둘레길에는 일찌감치 발사대를 촬영하려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정오를 지나자 잠시 날이 거치더니 발사대의 모습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제일 좋다. 네, 멋있네, 진짜. 시민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 셔터를 분주하게 누릅니다. 저 없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이제 그 나로 발사하려고 세워놓으니까 아주 잘 보이구만요. 1차 발사와 달리 발사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고 잠정 취소되기도 하면서 우려도 제기됐던 누리호 2차 발사. 시민들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려를 딛고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번에 발사되는 누리호에는 지역대학 최초로 조선대학교가 개발한 인공위성이 함께 실립니다. 이 인공위성은 백두산을 관측해 분화 징후를 살피고 도심 열섬 현상 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대학교 연구팀이 2년간에 거쳐 개발한 인공위성입니다. 가로 10cm, 세로 20cm, 무게는 9.8kg으로 초소형입니다. 이름은 스텝큐브2로 이번에 발사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에서의 주요 임무는 적외선 카메라로 백두산을 관측해 폭발 징후 등을 살핍니다. 도심 열섬 현상과 산불 발생 시 확산 경로 등 열에 관련된 상황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위성이 이제 백두산 천지를 지나가는 상황에서 천지를 찍게 되면 지상에서 그 영상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백두산 천지의 온도 분포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 때와 달리 이번 누리호에는 스텝큐브2를 비롯해 실제 위성 4기가 동행합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분리되는 것이 스텝큐브2입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 초소형 위성들을 안고 700km 저궤도에 안착해 분리시키면 각자의 임무에 돌입합니다. 임무 수행은 최대 1년. 위성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백두산 천지 온도를 모니터링한 데이터 값을 지상으로 전송합니다. 큐브 위성을 개발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이 지방대학입니다. 지방대학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부분에서 스스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지역 대학 최초로 개발된 인공위성이 우주를 향한 장대한 도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폭염주의보도 확대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열기가 가득 모이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라서 오늘도 소나기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전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갑작스러운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9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도의회 모두 의장 후보가 사실상 민주당 후보 2명으로 압축됐는데 이번에도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뽑는 관행은 되풀이되게 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 후보가 정무창, 조석호 의원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선 의원 가운데 경선으로 의장을 뽑기로 하고 공모를 받은 결과 이들 2의원과 함께 비공개로 1명의 재선 의원이 신청을 했다가 당사자가 철회했습니다. 9대 광주시의회에 당선된 23명 시의원 가운데 22명이 민주당 소속. 오는 3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후보가 사실상 의장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 역시 다음 달 2일 결정되는데 재선 의원 대부분이 한 자리씩을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체 61명의 의원 가운데 56명이 민주당 소속인 전남도 의회 역시 4선의 서동우 의원과 3선의 김성일 의원이 전반기 의장 후보로 사실상 압축된 가운데 오는 22일 선출 방식을 정한 뒤 27일 당내 경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소수정당과 초선 의원 배제 등 지방의회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그동안 의장 선출을 놓고 불거졌던 불필요한 갈등과 잡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 그리고 편가르기와 줄 세우기 등을 통한 자리 나눠 먹기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다수파와 소수파로 나뉘면서 4년 내내 갈등 양상을 빚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 분명히 있고요. 이에 따라 9대 시도의회 의장단 역시 민주당 일색으로 꾸려지겠지만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의 잇따른 패배로 차가워진 지역 민심을 회복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방의원이나 이들의 활동을 알지 못한다는 민주당이 자체 조사한 인식조사 결과는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 현직 시의원이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박미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과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는 A씨는 박 의원이 광주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약속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금을 190만 원으로 작성해오라고 하는 등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A씨가 온라인으로 보조 업무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한 거라며 상호 합의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의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올 1분기 영업손실만 8조 원에 육박하는 한전과 한국남부발전 등 9개 자회사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기업 평가에선 한국 KDN과 한전 KPS가 양호 등급을, 한국전력거래소는 보통 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지 의원이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사고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개월여 동안 전국의 노후 산단 중대사고로 사망 9명과 부상 15명 등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산단시설의 노후화로 폭발과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노후 산단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와 안전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만큼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태권도장 제자를 10년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어제 지난 2008년 당시 8살이었던 여제자를 10년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관장에게 징역 12년과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추행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요.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등 지역 밀착형 치안 활동이 강화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과 예산 문제 등 제도 시행 후 자치경찰의 법적으로 모호한 한계도 드러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을 위해 지난해 5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치경찰이 이뤄 시책은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안전대책, 고독사와 보이스피싱 등 660여 건의 어르신 치안 문제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농산물 보관장소 등 취약장소 순찰도 늘렸습니다. 경찰들은 사건, 사고만 처리하는데 지금은 우리들 생활의 전반에 어려운 부분에 모든 것을 다 돕고 계시는데 섬이 많고 고령화라는 전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됐습니다. 경찰관이 활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을 드론이 대신 순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장애인 보호구역과 마을 주민 보호구간 등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섬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확고히 해서 전국에서 고령자 비율과 섬 보유량이 가장 많은 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 시책을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연계망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해 효율성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은 중앙 중심적 정책 등으로 현장과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보다 친숙한 모습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앞두고 전남에서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지난달 26일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관측됐으며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 2명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또 해외 입국자 5명이 BA4, BA5 변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제22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최근 10년 동안 난민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굶주림과 질병의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유엔이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유엔 총회 특별 결의안을 통해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6월 들어 5할 승률도 밑도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수진 침체에 이어 타선까지 물방망이로 전락하면서 팬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기아가 이달 들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성적은 6승 1무 8패. 이긴 경기보다 진 경기가 2경기 많습니다. 6월 한 달 매 경기 5점 이상씩을 내줬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꼴찌입니다. 여기에 타선 역시 팀 타율 2할 4푼, 출루율 3할 2푼대로 하위권입니다. 이처럼 타선 역시 현저히 힘에 떨어지다 보니 매 경기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5위 KT와의 승자도 2.5게임으로 좁혀졌습니다. 외국인 투수 교체가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교체가 된다 해도 팀 합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아로선 결국 타선의 부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지혁, 김선빈, 나성범, 황대인 등은 6월 타율이 2할 2푼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이들의 반등이 절실합니다. 시즌 초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다 투타의 동반 하락세와 함께 김종국 감독의 지도력까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나마 장마가 시작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전망이어서 기아로선 내심 장마까지 반가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광주시가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미만의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이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1:1 전담 사례관리사를 매칭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의 낙지 금어기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시행됩니다. 이 기간에 준학과 통발, 맨손 어업으로 낙지를 잡으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무안군은 금어기에 맞춰 복길과 원동 등 3곳에 낙지 목장을 조성해 6,600마리의 산란 낙지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폭염 속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폭염특보도 확대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 모이면서 대기는 무척 불안정한 상태고요. 어제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5에서 40mm 가량입니다. 날이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은 30도, 영암 33도, 강진 32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한낮 기온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무더위 속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인 목요일부터는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